제가 부정선거 규명 투쟁에 계속해서 이런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던 것은 항상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람 앞일은 모른다 그겁니다. 부모한테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고 세월이 흘러서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키우고 철이 들면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역사를 볼 때 역사의 돌변성, 이변성 그리고 무작위성이라는 것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겁니다. 전한길 선생의 여러분들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입을 다물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입이 여러분들 이제는 생업까지 좀 내팽개치고 60억짜리 연봉 직업을 거쳐두고 나라가 망하면 뭐 직업이 뭐가 소용이 있냐 이렇게 좀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고 인생은 끝까지 완주해 볼 만한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죠. 전한길 선생의 폭발력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아마 부산 집회가 성공을 크게 하게 되면은 대전 대구로 여러분들 그냥 돌면은 전국의 집회가 여러분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 미풍이 강풍이 되고 강풍이 여러분들 초여름 태풍이 돼버린 겁니다. 전한길 선생이 여러분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10,000개가 아니네요. 강의 준비할 때 3724개의 댓글이 실린 겁니다. 조회수가 99만이니까 지금은 100만이 넘었겠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전한길 생방송 중에 오열하다. 저는 정치하라고 해도 안 할 사람입니다. 대구 매일신문입니다. 매일신문의 구독자가 51만 명인데 조회수가 99만 3천이 나온 겁니다. 전 국민이 볼 것 같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방송 본방 마치고 나면은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종류의 이름들 명연설보다도 감동을 줄 겁니다. 왜? 사심이 없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내가 뭐 돈 많이 벌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인 겁니다. 대구 매일신문 이 전한길 선생이 마지막에 마치기 전에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맨 방송의 맨 마지막에 이게 여러분 한 50몇 분인데 맨 마지막에 57분 46초 부정선거는 공병호 TV를 보십시오. 과연 음모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음모론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좀 보고 와서 제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딱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57분 46초경에 마지막 멘트입니다. 이거 마치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심이. 그리고 사람은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진심이 있을 때 타인을 감동시킬 수 있고 타인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윤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돼 가지고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것도 전달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가기 전에 1월 달 무렵에 쓴 22장 분량의 이런 자필 서신을 보고 그 서신에서 뭘 느낀 겁니까? 윤 대통령의 진심을 본 겁니다. 아 우리가 알던 윤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사람은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심이. 제가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잠을 깨면은 기도도 하지만 제 제자신에게 항상 다짐하는 것이 더 할 나위 없이 성실히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발걸음 하나하나 내가 내뱉는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정성을 다해 가지고 내 생의 한순간순간을 채워간다. 그게 여러분들 일종의 좌우명이고 삶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한길 선생이 지금 나선 본인의 이런 생업을 졌더라도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해서 나선 걸 보게 되면은 이게 뭔가 하니까 진심이 있는 겁니다. 진심이.
진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짓과 사기와 조작이 강물처럼 벌만한 시대에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진심을 본 겁니다. 윤 대통령의 진심을 보고 전한길의 진심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뒤집힌 겁니다. 사람들이 온 전신에 뭡니까? 법기술자들이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고 이런 불법으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봤는데, 이른바 배운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는 걸 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썩은 세상이지만 그 썩은 세상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심을 담아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꼭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준비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땅에서 참 반듯하고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60억 원 연봉을 내던지고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매일신문에 여러분들 인터뷰를 쫙 보고 갖게 된 소회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전한길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도 처음에는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이 넋두리 정도로 생각했는데 선거 자료를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야,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선거네라고 생각하는 태도도 참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열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타 강사로도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절로 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한길 선생은 한국사를 가르치는 그런 명강사지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일이 터지게 되면은 그것을 검증 가능한 가설로서 여러분들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설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그것이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우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준석이 부족한 것이고 그게 조갑제가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검증 자체를 아예 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 가설이 무조건 옳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자만심이 넘치는 겁니까? 세상에는 인간적인 저런 자만심도 위험하지만 지적인 자만심도 어마어마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한 것이 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표를. 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딴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한 게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는 가짜표를 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주니까 이 차이값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이게 중구 성동구갑에 위조투표의 투입으로 성부가 조작된 지역 중에 하나인 중구 성동갑의 전현희 후보, 경남 통영시 출생입니다. 전현희 후보의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이걸 딱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차이값이 굉장히 크구나. 그다음에 어떻게 모든 동에서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표를 더해 줬으니까 이게 0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10%의 차이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이제 아직도 이렇게 대수의 법칙을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머니가 자식을 2명 낳은 겁니다. 첫째 자식은 사전투표 자식이고 둘째 자식은 당일투표 자식인 겁니다. 그것을 유식한 말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집단을 추출한다 그런 이야기를 쓰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는 자식 집단, 당일투표는 자식 집단, 그다음에 유권자 전체는 모집단, 어머니가 아기를 2명 낳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유전자하고 아기들 유전자하고 일치할까 하면 유전자 이런 검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선거에 이야기하게 되면은 전현희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의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는 차이값이
0에서 3% 정도 작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10% 정도가 나오면은 이렇게 13.44%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이 2배만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조작의 기본 단위는 전국의 3,500개의 읍면동에서 조작을 시작합니다.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읍면동 자료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합친 것이 선거구 자료죠. 특히 이제 전현희 후보가 출마했던 데는 후보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읍면동 조작을 좀 더 확연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응봉동의 전현희 플러스 16.9, 윤희숙 마이너스 16.9, 성수 일가 제1동의 전현희 플러스 16.1, 예, 윤희숙 국힘당 마이너스 16.1. 이 이야기는 뭐죠? 예, 응봉동의 사전투표자 수의 16.9% 곱하기 2배만큼을 전현희 후보한테 표를 더해 주게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가끔 이렇게 자주 들으신 분들은 조금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응봉동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이면은 100명 곱하기 16.9% 곱하기 2배만큼을, 예, 전현희 후보한테 더해 주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100표를 더해 주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50표는 민주당의 플러스 값으로 50%는 국힘당의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김용빈과 노태학이 이끌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서울시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에 이렇게 10% 이상대의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서울시를 다 합치게 되면 이게 13.16%인 거죠. 그러니까 조갑재 씨나 이준석 씨나 이런 사람들은 참 뭐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거짓말 하는 거죠. 조작을.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크게 이익을 담당한 겁니다. 그걸 다 합치면 2024년 전국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전국에. 네. 2024년 총선을 얼마나 야무지게 조작을 했는지. 이게 11점.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노태학과 김용빈이 이끌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22.02%만큼의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전부 다 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줬다. 그 이야기를 뜻하는 거죠. 그냥 이 선거 데이터만 보고 노태학과 김용빈은 전부 다 구속감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조작을 해놓으니까 당일 투표에 비해 사전투표가 두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툼하게 10% 대 10.76%네요. 마이너스 10.94%. 관내 사전투표는 205만 표를 조작을 했는데요. 2024년 총선에서. 205만 표가 어떻게 계산됐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10.76% 곱하기 2배 하면 205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 조작할 때는 N명당 한 표씩을 집어넣은 거죠. 사전투표자 수, 관내 사전투표장에 N명당 한 표. 서울 같은 경우는 2024년 총선에서 3명당 한 표. N이 3입니다. 3명당 한 표. 3 플러스 1이 4니까 1을 4로 나누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 25%만큼을 집어넣은 겁니다. 표를. 25%나 집어넣은 거죠.
그럼 N명당 한 표의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었기 때문에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예. 조작에 사용한 공장을 찾았기 때문에 조작 규모를 다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조작 규모를 제거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조작되기 이전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되기 이전 상태가 이렇게 자연수가 나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0.06%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정상인 겁니다. 이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누가? 노태악과 김용빈이 만든 겁니다. 조작의 실무자는 특정할 수가 없죠.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그러나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 자료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이 자료를 김용빈과 노태악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위의 그래프는 표를 집어넣어서 조작을 한 상태고 밑에 그래프는 여러분 뭡니까? 조작 공식 조작 제조 공장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한 값을 다 제거해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겁니다. 이렇게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은 여기에 9개 지역이 관내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 9개 지역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은 절대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표를 줍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진보당 정의당 무슨 새로운 미래 무소속과 함께 두는다. 범좌파 진영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중심이 바로 민주당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기획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도둑질해 온 겁니다. 민주당 후보가 등장하면 전부 다 표는 한 표도 땅에 들지 않고 전부 다 전산 프로그램을 조장해가 민주당 후보와 함께 대주는 겁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9개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바로 자기들하고 이런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좌파 세력들인 진보당 정의당 새로운 미래 무소속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민주당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하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원해 가지고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 대선 총선 지방선거 그리고 간간히 실시가 되는 보궐선거 전부를 조작한 겁니다. 조작에 사용한 방식도 동일하고 다만 이번에는 진짜 2표당 1표의 위조투표를 넣을지 진짜 3표당 1표를 집어넣을지 진짜 4표당 1표를 집어넣을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해찬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절박하지 않아서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봐가지고 조작을 좀 덜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꺾이고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은 지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조작범들은 모두 224만 표의 위조투표를 이재명 후보한테 대해줬습니다. 240만 표를 더해 224만 표를 대해줬지만 24만 7077표를 대해줬습니다. 만큼 격차로 패배한 겁니다. 패배할 수 없는 선거를 진 겁니다. 조작범들의 뼈아픈 실책으로 패배가 된 겁니다. 어차피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냥 그저 얻은 겁니다. 국민들도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 조작범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 한 300만 표 집어넣게 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재명이나 아니면 이재명 외의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기막힌 나라가 된 겁니다. 국민들은 주권을 강탈당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부 다 누가 만듭니까? 민주당이 기획하고 하수인인 김용빈과 노태학, 노정희와 김세한, 권순일과 조혜주가 전부 다 뭡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만든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가는 길은 중국의 속국으로 가는 겁니다. 부정선거 세력들의 여러분들 국민들이 제압당해 가지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투표권을 약탈당하는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친북 친중 정권의 등장과 동시에 남조선 자치구로 대한민국이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한길 선생이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내가 출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매일신문의 여러분들 맨 처음 본인의 소회 기자가 묻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거기에 대한 소회가 바로 정답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은 표를 전부 다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호남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가 더불어민주당을 여러분들 만들었는데 결국 그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중국 공산당에 바치는 그런 기결로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못 막으면은 한국 사람들 뭐죠? 그야말로 유민이 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체제가 바뀌고 나라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를 뭐 지금 와가지고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런 통찰력을 가지는 게 아니고 30대 초반부터 체제 변혁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책도 쓰고 연구도 하고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두 달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분 여성분이 두 분이 미국인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한 분은 주한 외교관을 지냈던 은퇴 외교관이고 한 분은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있는데 그 두 부부가 일본을 함께 여행을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온천에 이제 도착했는데 일본 분들이 친절하니까 키가 적당한 분들이 와가지고 환대를 보이면서 굉장히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주한 외교관을 지냈던 미국인이 자기 부인인 한국계 여러분들 미국인 부인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이 체구나 이런 것도 일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당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계 이런 미국인인 그 여성분이 얼마나 언짢았겠습니까? 당신들이 한국을 팔아먹었잖아 나라를. 그다음에 그분이 명언을 합니다. 앞으로 중국 함께 팔아먹을 것 한번 봐라. 그러니까 두 남편이 이런 미국인인 두 한국계 여러분들 분이 여성분들이 얼마나 기막혔겠습니까? 그러나 할 말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여러분들 지금 그게 아마 지난 여름 이야기니까 지난 여름에 그 신랑이 있는 주한 외교관을 지냈던 부인 그 지도자들이 또 나라를 일본 대신에 중국과 함께 팔아먹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그때 이미 팔아먹는다는 게 뭔가 하니까 선거를 장악당하면은 결국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다음에 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거를 다 도둑질한 거지 않습니까? 그지? 도둑질 해가지고 뭐 지금 이제 폼을 잡는 건데 이 전한길 선생이 참 훌륭하네요. 이 상황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황을 예리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다. 제가 삼성전자 내부 문제를 모르지만 어제 젠슨 황이 고대역폭 메모리 HI 반도체 중심